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바로 미분양 통계입니다. 자, 그런데 12월 미분양 통계가요, 위험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시장 상황을 오늘 좀 솔직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 통계, 이 안에 미분양 수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수 68,107호로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68,107호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전월에 58,027호였거든요. 무려 17.4%나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 1,080호가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6만호를 기준으로 위험선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단숨에 6만호가 아니라 68,000호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약 10년 만에 미분양 주택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3년 이후에 가장 최대치네요. 자, 현재 추세 월 1만원씩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미분양 주택수 10만호까지도 쉽게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미분양 통계 지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요, 1,373호에서 11,035호로 증가했습니다. 662호 증가했는데 전월 대비 상승률은 6.4%였습니다. 문제는 지방이에요. 47,654호에서 57,072호로 증가했습니다. 9,418호가 한 달 만에 증가했는데 무려 증가율이 19.8%나 됐습니다. 미분양 증가의 93.4%가 지방 지역이었다는 거죠. 자, 규모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면적 미분양은요, 6,003호에서 7,092호로 1,018.1% 증가했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중형 소형 미분양 물량은 52,024호에서 61,015호로 17.3%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에 미분양 물량 늘어나는 거 키워드 두 개만 기억해 두세요. 지방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10년 전에 여러분들 미분양 사태 날 때 수도권 지역은 대형 면적 미분양 많다고 기억나시죠? 40평, 50평, 60평 이런 거 마구마구 분양했다가 소화 안 돼서 이거 소진하는데 굉장히 애 많이 먹고 여지까지 남겨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자, 왜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늘었을까요? 일단은 2021년에 집값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전국 집값이 15년 만에 10%대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요, 거의 인구 밀집 지역 전부를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왜 전국 집값이 다 올라갔냐? 늘어난 유동성과 장기 저금리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불을 켜고 막 투자할 곳을 찾아다녔던 시기예요. 그래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곳, 규제가 덜한 곳에 투자 수요가 계속 몰렸어요. 관광버스 타면서 계속 투자했던 시기였단 말입니다. 자, 그럼 지방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일시적으로 투자 수요가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대기 소유자가 집값이 올라버리니까 어떤 걸 선택한다? 분양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잠깐 지방 지역의 분양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시행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와, 지방의 주택 수요가 엄청 늘어났구나, 많이 지어야겠다. 솔직히 지방 지역은요, 수요 문제지 수요만 충분하면 공급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설사들이 늘어났던 시기도 바로 2021년입니다. 자, 하지만 기준금리는 예상보다 빨리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년도 못 갔죠, 기준 고금리가.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데 그 인상 속도가 유례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급냉을 해버립니다. 먼저 지방지역부터 먼저 초토화가 돼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당연히 기존 아파트 가격이 추락하다 보니까 청약 수요도 실종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청약 수요 실종이 현재 미분양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있었던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호황에 많은 시행사들이 오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수도권과 다르게 어두워요. 동시에 과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게다가 수요 회복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동성이 넘쳐서 수도권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겠죠. 게다가 워낙 많이 과공급한 상태에서 미분양이 남아있으면
그 지역 주택시장이 제대로 기능이 돌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 지역은 언제 투자해도 되나 가끔 블로그에 문의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지역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 시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해소되면 그때부터 좀 시장의 반등 신호다 보셔도 되는데 워낙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빨리 진행될 것인가 조금 의문이 드는 거죠. 미분양 주택 통계가 발표가 나온 이후 공교롭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미분양의 자금 경색이 심각하다, 공공이 매입해달라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이 크게 세 가지였어요. PF 대출 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개선, 두 번째가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추후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 조건부 임대 도입 촉구, 요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미분양 주택 매수자한테 DSR 배제나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요즘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계속 시장이 침체되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3기 신도시 계획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이제 2024년 내년부터 민간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동안 사전 처약으로 했던 건 이제 공공 분양이고 민간 분양은 이제부터예요. 아직 민간 사전 처약 3기 신도시는 거의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전체 공급 물량의 40%가 민간 분양인데 그게 본격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민간 분양 타격은 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민간 분양 비쌀 텐데 그걸 사겠냐, 3기 신도시 사겠지, 좀 속도 조절해야 되지 않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좀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현재는 미분양을 떠안을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강북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 주택 매입한 거에 대해서 좀 비난이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매입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미분양 주택 매입하는 건 좋은데 싸게 매입해야 되지 해야 모럴 해저드가 없지 않겠냐, 분양가 비싸게 뻥튀기 시켜놓고 그거 정부가 그대로 매입하면 안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매입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분양 공공 매입에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 매입 검토 방식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정부가 여유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PF 대출 금리나 자금 조달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시했던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작년 11월달, 12월달은 아예 돈 빌려주는 데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많이 개선됐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증에 나서서 우량 사업장이 자금 경색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실일 사업장 이제 어떻게든 수요를 찾기 어려워서 망할 것 같은 데는 정부가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서 지금 건설 환경도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미분양을 매입할 단계는 정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분양 문제는요, 이제 양극화가 좀 생길 것으로 봐요. 수도권에 11,000호, 지방에 57,000호잖아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분명히 일어나게 되고요. 서울과 서울 인근과 그리고 수도권 외곽 지역의 양극화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수요 측면에서 다르게 접근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양극화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변 시세 대비 고점 대비 할인율을 많이 적용해서 분양했던 단지들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소진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계속해서 할인 분양에 나서야겠죠. 그리고 정부는요, 이미 미분양 소진을 위해서 건들면 안 될 것까지 건드려 버렸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을 투기자산으로 만들어 버렸죠. 자, 이 분양권은 결국 유주택자가 주택수를 가장 늘리기 좋은 수단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 이 분양권 전매 완화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 저희가 영상 뒤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시장의 참여 주체가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바뀌게 될 거예요. 유주택자가 분양시장에 많이 들어올 거고 분양권 시장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고점 시세 그대로 분양했던 단지들이 있어요. 허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 삐끗거리면서 그냥 달라는 분양가 그대로 책정해 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곳 할인 분양에다가 현금 지급하고 경품하고 지금 난리인데 수요를 못 찾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고점 대비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털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곳은 저희가 계속 그냥 분양해서 걸러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양을 하면 좋은가요? 저희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안에서만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분양가 규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공사들이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물량이 소화되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압박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비 협상한다고 이제 착공이나 아니면은 분양을 못하는 단지들이 꽤 많이 늘어나요. 그럼 공사비 인상하면 결국에는 높은 분양가를 당연히 책정을 할 겁니다. 근데 현재 높은 분양가 책정하면 이게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완전 미분양 나겠죠. 그래서 완전 미분양 나다 보니까 시행사, 조합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시행사들이 매매의 전세 상승 흐름을 기다리면서 좀 분양을 미루는 추세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68,107호로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무려 17.4%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예요. 한 달 만에 1만호 넘게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위험성 기준인 6만호도 넘어버렸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6.4% 증가, 지방은 19.8% 증가했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위험선을 넘었지만요, 직접적인 미분양 매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선별적인 분류 작업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비규제 지역의 분양 단지들이 분양 시기를 미루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고분양가가 늘어날 것이고, 또 하나 분양 시장의 참여 주체가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쇼킹부동산에서는 요즘 같은 침체 시기에서 내 집만은 미루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주택 매수 미법, 역전세대란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3기 신도시 당첨 비법도 청약 갑부에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시장이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분양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3기 신도시 매력이 커질 겁니다. 요즘 이 3기 신도시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저희가 내일 영상을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